아니, 중국을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 중국,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코웃음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과 붙어 있으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지 한 외신 기자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한국인들을 보고 느꼈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을 제보받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매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화를 내면서도 금세 웃고 한없이 까다로우면서도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지만 때로는 가장 느긋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단결력과 열정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겪어본 이 놀라운 매력의 나라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다니엘 브라운, 전직 외신 기자로서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작고 어딘지 모르게 닫힌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몇 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제 삶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특별한 나라라고 믿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스피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어디를 가든 모든 게 빠릅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테이블 세팅이 끝난 느낌이고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할 만큼 빠릅니다. 이런 속도감은 한국인들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감은 단순히 성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문화적 무기였던 거죠.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외세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곧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빨리빨리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이를 통해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건설이나 포항제철 같은 대형 사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빨리빨리 정신이 투입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오늘날 IT 강국으로 발전하며 지하철이 몇 초 단위로 정확히 운행되고 음식 배달이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이러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엄청난 한국인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나요? 당시 외신에서 한국 경제는 30년간 회복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상황과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관련 기사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기사를 스스로 수정해야 했어요. 왜냐고요?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특히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일부는 결혼 반지와 금목걸이를, 어떤 이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녀의 결혼 자금을 모아둔 금을 내놓으며 나라가 먼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저금통을 들고 나와 자신의 작은 동전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국민적 자존심과 의지였죠. 결국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한국은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무엇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보여준 헌신과 연대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외국 기자들도 한국의 회복력에 경악했고 저 역시 그들의 단결력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희생정신과는 결이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피드백이 많아졌지만 한국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품이 출시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꼼꼼한 피드백을 회사 측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실험실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제품의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브랜드의 신형 스마트폰이 한국 시장에서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단순히 기능적 장단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 개선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최적화 방안, 심지어 배터리 성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기업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쌓여서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트렌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K-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들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뷰티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주도 능력은 IT 제품, 자동차, 음식 문화까지 확장되며 한국을 세계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이 또 하나의 재미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모순의 나라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장 열심히 노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때로는 느긋한 여유를 아는 나라. 한국의 야근 문화는 치열함의 상징이지만 퇴근 후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나누며 쌓인 피로를 풀고 관계를 다지는 모습은 정반대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도 열정적인 한국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면서도 산속 사찰에서 디지털 기기를 끄고 수행에 몰입하는 문화도 공존합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이 한국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그것이 한국의 매력입니다. 특히 저는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죠. IMF 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비빔밥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여러 재료가 섞여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과거의 유산과 현대적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하면 똑똑한 머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교육열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학교에서는 긴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원과 과외까지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교육 방식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습 능력과 성취도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늘 상위권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노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함께 강조하며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류 열풍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으며 순위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높은 보급률과 안정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을 제일 잘 이용하는 민족이지요. 스마트폰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빠른 정보 습득과 혁신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는 놀라운 집단 지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 시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디자인 개선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 최적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모습은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협력적 사고를 극대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에서의 30년,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끝없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를 창조해낸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같은 최첨단 기술이 있는가 하면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차와 산사의 고즈넉함이 공존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극단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 과정에서 독특한 장단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때로는 과도한 경쟁과 완벽주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 열정이 새로운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나라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단결과 헌신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은 지금의 어려움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 의지는 앞으로도 이 나라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어지러운 요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힘으로 삼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